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재산, 자식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그분들 90%가 넘습니다. 70대 분들도 많으시고 40대, 30대, 대부분이 50대, 60대 분들이시고 70대 분들도 계신데, 자식들에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시간들이죠.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또 결혼시킬 때 또 결혼 비용도 줘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뭐 챙길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교육을 받고 부모님한테 엄청난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한 삶이죠. 부모로부터 받았던 엄청난 사랑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 그러면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면 되지 않냐,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되지 않냐. 물론 효도상도 있고 효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있죠. 효도 많이 했다고. 근데 뭐 효도를 해본들 그 부모님의 그 큰 사랑에 얼마나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다 갚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리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내리사랑만 있다. 근데 이 내리사랑을 뭐 누구나 다 하죠.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교육을 시키고 서포트 할 수 있는 걸 다 서포트하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이 60대가 넘어가면서 자식에게 그 재산을 홀라당 맡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식이 무슨 사업한답시고 뭐 돈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보채면 거절하다 야 이거 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네 라고 탈탈 털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뭐 집을 같이 합치자 이런 거, 그런 걸 하게 되면 문제가 그 처음에 한두 달은 좋지만 같이 살면 불편합니다. 그 후회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자식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 어떤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 자기 생활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효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결혼하고 우리도 자식 낳고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100% 효도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에 집중하게 되고 또 자식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 자식이 그 가정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그 올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옛날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 첫 번째가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말라는 거죠. 일찍. 일찍 물려주면 노후 생활이 뭐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 아유, 아닙니다. 이 노후 생활이 이게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년퇴임 하시면 뭐 50대 정년퇴임 명예퇴직 하시는 분도 있고 65세 때 정년퇴직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65세, 뭐 60세 이때 퇴직을 하시더라도 30년 이 정도 사셔야 되는 거죠. 그 30년 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꼭 마련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홀라당 줘버리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찍 물려줘야지. 물론 뭐 내가 100이 있는데 한 20 정도를 일찍 물려주고
30 정도를 일찍 물려주고 나머지 70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런 건 괜찮죠. 그런 30은 일찍 물려줘도 괜찮죠. 하지만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90을 먼저 물려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다. 물론 되게 좀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뭐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보면 뭐 대부분 분들이 자식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보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많습니다. 자식이 물려줬더니 완전히 뭐 더 이상 취급도 안 할, 부모로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몰상식한 자식들도 있는 거죠. 뭐 빌려준 돈 받는 양 부모한테 계속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알아서 잘 크고 뭐 부모한테 손 안 내밀고 잘 살아가면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근데 손 내밀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을 다 탈탈 털어서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식들요, 우리 그 재산들 남았는 거, 쓰고 남았는 거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연을 끊을 가족. 참 제목이 참 터프한 제목이네요. 인연 끊을 가족. 인연을 끊어야 될 가족이 있다는 거죠. 가족이 어떻게 인연을 끊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빨리 끊어야 될 인연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도 없지만, 뭐 남들하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가족하고도 인연을 끊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주 복 받으신 분들이죠. 감사해야 할 분들이고. 근데 인연 끊을 가족, 그게 댓글을 달그림자님께서 주셨는데, 달그림자님, 저 딸 하나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해외 유학 갔다 와서 학교에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교육하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가 왔으니 학교에 갔으면 교수로 가셨나 보네요. 자식으로부터 용돈 받을 생각 없습니다. 잘된 거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가진 재산 살아생전 쓰다가 가면 나머지 그 아이가 가져가겠죠.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을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물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고된 일이죠.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한 만큼 얘가 따라오고 잘하면 신이 나고, 못 따라오면 속이 상하고, 그렇지만 또 격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딱딱딱 할 때 인생에 큰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앞가림하고 뭐 용돈 주고 이럴 때 용돈 뭐 우리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잘된 것이 감사할 뿐인 거죠. 그리고 가진 재산 살아생전 쓰다 보면 나머지 그 아이가 가져가겠죠. 맞습니다. 자식들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임까지 명예퇴직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본인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즐기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후에 즐겁고 행복하게,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사회주의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돈은 아주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아주 비참해지고, 특히 노후에 돈이 없으면 이거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재산, 노후 자금, 그런 것들은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아유, 내 자식인데 내가 다 탈탈 털어서 해줘야지, 그런 생각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재산, 나중에 우리가 즐기고 해피하게 살고, 뭐 60 몇 세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즐길만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뒤안길에서는 나머지 재산들 자식들이 다 알아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